저는 백두산 마스코트예요. 반가워요. 호텔이 있는 송강화에서 백두산 북파 산문까지는 택시로 2시간 정도 소요되어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북파 산문은 남파나 서파에 비해서 현대적이고 가장 시설이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9월 초는 중국 아이들이 학교 개학을 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지에 없어 관광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백두산 북파 산문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환승센터로 이동한 후에 저희는 천지로 가는 미니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백두산 천지를 본 후에 다시 미니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녹염담을 갈 예정입니다. 백두산 천지로 가는 곳은 환승센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천지로 갈 수 있고, 저희가 천지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미니버스로 천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한반도의 최고봉으로 해발 2744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얽혀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 매우 감동적인 마음으로 백두산에 왔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천지까지 가는 길이 백두산 북파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오르는 길이 가장 좋고 험난했던 것 같아요. 멀미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북파는 백두산의 메인 코스로 천지 외에도 장백폭포가 아주 아름답게 위치해 있는데요. 장백폭포, 소천지, 녹연담, 지하산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북파 코스, 가장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코스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천지와 주변의 화산지형 그리고 빼어난 자연 경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끌고 있는 백두산 북파 지역인데요. 이곳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와 보호 아래에 보호되고 있는 백두산 북파 지역입니다. 백두산 북파는 천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서파나 남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관람 포인트도 A 풍경구, B 풍경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는 A 풍경구 쪽에서 먼저 관람을 한 후에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A 풍경구 쪽 정상 쪽에는 유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망 포인트도 있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저희도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을 때는 안개가 자욱하게 맴돌고 있어서 선명한 천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두산 천지에 안개와 구름들이 서서히 없어져서 나중에는 선명한 천지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백두산 북파의 매력은 바위 사이로 보이는 천지가 수줍은 듯이 보이는 천지가 조금씩 보여져서 다른 서파와 남파에 비해서 관람하는 느낌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게 느껴지는 백두산 북파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파가 여성적으로 부드러운 면이 있다면 남파 A 풍경구에서 백두산 천지를 관람하고 저희는 남성적인 B 풍경구 쪽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즐겨보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A 풍경구보다는 왼쪽에 있는 B 풍경구 쪽이 좀 더 넓게 천지를 전망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패키지 여행객이시라면은 A 풍경구 쪽보다 B 풍경구 쪽만 가셔서 백두산 천지를 즐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북에서만 갈 수 있는 백두산 동파, 저의 손으로 보이는 백두산 동파 쪽이 수줍게 전망이 되고 있었어요. 동파에서 우측에 보면은 장군봉이 보이는데 백두산 천지 26개의 봉 중에서 가장 높은 봉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저희도 동파를 통해서 백두산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백두산 천지 둘레를 종주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종주하는 그런 상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
천지 종주하는 트레킹 상품이나 뭐 자유여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백두산 천지를 전체를 한번 돌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리켰던 곳이 백두산 북파 B 풍경구 쪽인데요. 저희는 A 풍경구에서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해서 좀 더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전망했습니다. A 풍경구보다 B 풍경구 쪽이 넓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어요. A 풍경구 쪽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의 천지를 볼 수 있었다면 B 풍경구 쪽은 좀 더 넓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천지 투지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백두산 천지 면적은 약 9.82km제곱미터에 달하고요. 깊이는 38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천지는 백두산 정상의 칼데라 호수로 약 2189m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약 1000년 전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 후 그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지금의 천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천지를 천천히 즐기고 아래쪽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왔는데요. 휴게소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간식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미니 버스를 타고 저희는 환승센터까지 이동한 후에 환승센터에서 장백폭포 소천지 녹염담을 보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에요. 기념품 샵들도 많이 출구 쪽에 보이고요. 백두산 마스코트 인형이 많이 있네요. 출출해서 저희가 간식거리 하나를 사서 먹었는데요. 그냥 맛은 쏘쏘했습니다. 다시 환승센터에서 저희는 장백폭포를 가기 위해서 장백폭포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장백폭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화산 지형이라 차창으로 보이는 백두산 지형이 너무나 멋스러웠어요. 장백폭포는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저희는 비룡폭포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는 백두산이 중국에서 장백산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폭포 이름도 장백폭포로 변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폭포로 가는 입구 쪽에 기념품샵과 간식을 파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계단을 이동해서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폭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백폭포는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절벽을 따라 떨어지며 형성된 폭포인데요. 길이가 약 68m의 낙차를 자랑하는 이 장백폭포는 백두산의 북쪽 기슭, 즉 중국 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곳은 기념품샵과 계란, 온천수에 익혀진 계란과 옥수수, 그리고 온천수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일단은 장백폭포를 다녀와서 다음 코스로 계란을 먹기로 했습니다. 폭포로 올라가는 중에 왼쪽 편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백두산은 활화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온천수를 이용해서 온천 시설이나 호텔 내에서도 온천을 할 수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어 백두산 관광 후에 휴식을 취하기 좋았는데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백두산 온천은 건강에 좋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치유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찾곤 한다고 합니다. 노랗게 유황 냄새도 납니다. 백두산은 단군 신화에서 한민족의 뿌리로 여겨지는 만큼 장백폭포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던 장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장백폭포로 가는 화산 지형은 자연과 어우러져 너무나 멋진 경관을 보여주어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백두산은 가급적 오전 일찍 오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는 원래 백두산 남파, 서파에 다녀와서 북파는 일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백두산 북파 일몰 투어를 예약을 했었는데 날씨가 오후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몰 투어가 캔슬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12시 타임 백두산 천지에 오를 수 있는 코스를 타임이 남아 있어서 예약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천지는 봤는데 천지하고 장백폭포까지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는데 다음 코스인 녹연밤까지도 잘 즐길 수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소천지, 지하산림 그런 쪽은 못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급적 백두산에 가실 때는 오전 시간대에 가셔서 여유 있게 하루를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작나무가 아주 멋스럽게 있으며 사진으로 미리 장백폭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서파, 남파, 북파 세 곳 다 모두 하얀 자작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보이는 물은 백두산 천지에서 장백폭포로 낙하하여 아래 계곡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리고 장백폭포를 가기 위해서 2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장백폭포 가는 중에 가장 큰 난코스인 것 같아요. 계단이 가팔라서 꽤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계단만 지나면은 장백폭포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눈에 보인답니다. 가을과 함께 물들어서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장백폭포가 너무 멋스러웠습니다.
속의 그림같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장백폭포는 그 웅장함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화산 지형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폭포 주변의 검은 현무암과 초록의 식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폭포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백두산의 기후에 따라 계절별로 폭포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가을이 초입의 백두산 장백폭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풍부하고 겨울철에는 폭포가 얼어 고드름과 얼음으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장백폭포도 기대가 되네요. 장백폭포는 그저 자연환경 경관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곳은 백두산 천지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민속 신앙과 전통 속에서 신성시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천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폭포를 통해 떨어지며 많은 이들이 이 물을 하늘의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을에 물든 장백폭포,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장백폭포를 뒤로 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서 다음 코스인 녹염담을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온천에 익힌 계란과 옥수수를 파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저희도 계란을 사서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백두산 북파에 가신다면 온천수에 익힌 계란은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50도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백두산 북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되어 있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사진을 봤습니다. 녹염담도 보이고요. 다음 곳은 녹염담을 갈 거예요. 백두산 북파 명소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보면서 내려가기 좋았어요. 내려가는 길에 자작나무도 보이고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조금 심해져서 날씨는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버스를 타는 입구 쪽에 백두산 천지수로 만든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백두산에도 스타벅스가 있답니다. 장백폭포를 보고 다음 코스인 녹염담 쪽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원래 계획상은 녹염담, 소천지, 지하 산림까지 다 보는 일정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져 아쉽게도 녹염담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오전 일찍 백두산 천지에 가셔서 꼭 여유 있게 다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녹염담 입구부터 아름답게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요. 녹염담은 백두산 장백폭포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형성된 작은 연못으로 장백폭포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빛이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녹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연못의 깊이는 약 13m로 그 깊은 물속에서 빚어지는 푸른 색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연못은 주변을 둘러싼 화강암과 조화로운 자연 경관 덕분에 신비로운 숲속의 비밀 장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르고 짙은 녹음과 함께 이곳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녹염담에도 자작나무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녹염담 그 크기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연의 경이로움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맑아 연못 바닥까지 보일 정도였는데요. 주변의 초목과 돌들이 물속에 비쳐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냈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시 현실을 잊고 자연 속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염담 안에 물고기도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장백폭포와 이어지는 녹염담은 백두산의 자연순환을 상징하는 곳으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녹염담을 통해 다시 대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녹염담의 고요한 물과 푸른빛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줬어요.
녹염담을 뒤로 하고 저희는 소천지를 방문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종종 걸음으로 입구로 걸어갔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소천지는 갈 수 없다고 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금방 어둠이 왔고요. 저희는 녹염담에서 버스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북파 3분까지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왔습니다. 백두산 마스코트 너무 귀엽죠? 저희는 산문에서 기사를 만나 이도백화 쪽에 맛있는 밥집을 소개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백화 쪽에 식당이 상당히 많았으며 송강화 쪽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식당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저희는 이도백화에서 2시간 거리에 연길로 택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은 야경이 어느 도시를 가든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연길의 모습도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어서 첫인상은 너무나 좋았으며 연길에서 어떤 관광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중국 장춘으로 인해서 송강화로 이동해서 백두산 남파, 서파, 북파 여행을 마쳤고 중국 연길로 아웃하는 자유여행 일정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여행기가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